사이다 무비튼.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막 나가는 후배가 있었다. 살짝 센케 느낌이 나는 예쁘장한 사람이었는데 도벽, 허언증, 폭력, 불륜 등 하고 다니는 행동이 엄청났다. 업무 중에도 계속 어떤 남자가 나 좋다고 계속 들러붙는데 짜증나 죽겠어요. 선배가 좀 도와줘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음. 자꾸 자기가 고귀한 혈통의 자손이라는 말도 하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정신병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싶다. 그 후배가 입사하고부터 회사에는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처음엔 그 후배의 소행임을 몰랐다. 책상 위에 물건들과 탈의실에 있던 물건들이 자꾸 없어졌던 것이다. 누가 착각하고 가져간 건가 싶었지만 이름을 적어놓은 물건들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누가 훔쳐가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과장님께 상담해봤지만 자긴 잘 모른다는 듯. 기분 탓이야. 함부로 직장 동료를 의심하지 마. 라며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 내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가 갑자기 내 카메라를 빌려달라고 했다. 그 당시 사진이 취미였던 나는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다. 그 덕에 회사의 광고 업무를 돕기도 했고 내가 찍은 사진들은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 능력이라기보다 내가 쓰던 카메라의 성능이 뛰어났던 것뿐. 그저 누구나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카메라였다. 후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일 조카가 운동회를 하는데 제가 대신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서요. 근데 제 카메라는 성능이 좋지 않거든요. 그니까 선배 카메라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다. 미안, 이 카메라는 못 빌려줘. 부탁드려요. 바로 돌려드릴게요. 안 되는 건 안 돼. 하루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며 후배와 얘기하던 중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후배는 책상 위에 있던 카메라를 말도 없이 들고 가버렸다. 자리로 돌아오자 카메라만 호련히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헐, 뭐야? 카메라가 없잖아! 라며 멘붕이 되어 카메라를 찾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동료가 그 후배가 선배한테 빌린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가지고 가던데? 라고 알려줘서 나는 바로 후배 핸드폰에 전화를 했다. 월요일에는 가져갈게요.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 라며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 카메라는... 라고 말하는 순간 뚝 하고 전화가 끊겼고 그 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월요일이 됐지만 후배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카메라도 돌려받지 못했다. 화요일에도 후배는 출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요일에는 가장 먼저 출근해 있었고 카메라는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돌려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자세히 보니 렌즈 뚜껑이 닫혀 있지 않았다. 또한 렌즈도 심하게 깨져 있었고 카메라 본체 역시 깨져 있었다. 조심조심 전원을 켜봤지만 고장났는지 작동하지 않았다. 곧바로 나는 후배에게 따졌다. 그러자 카메라요? 카메라가 왜요? 라고 했다. 아니, 네가 카메라 가져갔잖아. 라고 하자 가져갔다뇨?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배 혹시 머리 다치신 건 아니죠? 아니, 그렇게 소중한 카메라를 왜 회사에 갖고 오시는 건데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선배가 책임지셔야죠. 라고 했다. 이건 내 카메라 아니거든? 부장님이 엄청 아끼는 카메라라고! 네? 저 카메라는 부장님이 더 좋은 광고를 만들어 보라고 특별히 빌려주신 거야. 카메라랑 렌즈 앞에서 1000만원까진 안 해도 거의 그 정도 하는 카메라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자 후배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니까 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배가 고장낸 거잖아요. 그래놓고 후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사람으로서 그게 할 짓인가요? 라며 정색하며 말했다. 나도 지지 않고 내가 언제 카메라가 고장났다 그랬어?
너 고장난 걸 어떻게 아는데? 라고 묻자 작은 소리로 라고 말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보란듯이 책상 위에 올려둔 내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그 후 우리는 부장님께 고개 숙여 사죄했다. 부장님께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고 변상도 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후배가 선배님도 참 그런 소중한 물건을 부장님께 빌려놓고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어떡해요. 선배님이 모두 변상하셔야겠네요. 그쵸 부장님? 라며 뻔뻔한 얼굴로 큰 소리를 쳐댔다. 2년이? 속으로 벼르면서 참고 있는데 결국 부장님은 둘 다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얼굴은 상당히 우울해 보였다.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부장님 방을 나오자 후배는 선배, 진짜 죽을 뻔했네요. 라고 웃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그 다음날 부장님은 후배를 방으로 호출했다. 과장님도 함께. 무슨 일이지? 라며 궁금했는데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해고를 당했다. 정보통인 동료의 이야기로는 조카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걔랑 과장님이 불륜 사이였고 과장님은 아내랑 별거 중이었대. 과장님한테 아이도 있는데 아내랑 이혼시키려고 아이한테 딱 붙어 다니고 아이 운동회에도 그 후배가 가는 바람에 정작 아내는 거기 가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라고 했다. 결국 처음에 내가 도난 문제로 상담을 했던 과장님이 후배의 불륜 상대였던 것이다. 부장님이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된 건 카메라에 있던 메모리 카드였다. 카드 안에는 과장님과 과장님의 아이, 후배가 셋이서 사이좋게 찍은 운동회 사진이 있었고 거기에 두 사람의 잠자리 동영상까지 있었다고 한다. 사실 부장님의 카메라는 두 장의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 더블 슬롯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인데 후배는 한 장의 카드 메모리만 지워서 넣어놨던 것이었다. 두 번째 카드에도 사진과 영상이 똑같이 기록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후배는 과장님께 속았고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라며 큰소리치며 따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부장님은 카메라에 찍힌 후배의 행동을 보고 합의하에 한 것으로 판단했다. 후배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지만 또 다른 도난과 폭력 사건이 드러나자 결국 후배는 그 다음 주에 해고되고 말았다. 듣자 하니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동료에게는 몰래 폭력을 쓰며 입단속을 시킨 모양이었다. 후배가 동료를 벽에 세게 밀쳐서 어깨가 탈골된 사람도 있었다. 과장님은 그 후배와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후배의 악행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회사에서의 불륜은 곧 해고였고 도덕적 윤리가 엄격한 곳이었다. 카메라는 결국 후배의 부모님이 전액 변상하기로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해고된 지 얼마 안 돼서 물품과 돈을 갈취당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고소장을 제출하기 시작했고 후배의 부모님은 지금까지 훔친 것 전부를 변상해야 했다. 폭행을 당한 직원들에게는 위자료를 줄 테니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계속 사정했다. 몇 명의 직원들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취하하지 않았다. 그 후 후배는 철창 너머로 여행을 떠났다. 사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했다고 한다. 해고당한 후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 아이도 낳았지만 도벽이 고쳐지진 않았다. 같은 마트에서 5번이나 도둑질을 하던 게 걸려 전과가 생겼고 결국 이혼당했다고 한다. 회사 사건까지 더해져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5개월이라는 실형 판결을 받았고 후배는 교도소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부모님이 필사적으로 합의를 부탁했던 것도 실형이 확정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지. 1년 반 후 놀랍게도 형기를 마친 후배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직장을 찾아왔다. 일이 없으니 다시 취직시켜줬으면 한다고 단판을 지으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회사 입구에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게 막았고 그 자리에 있던 직원 모두가 후배를 무시했다. 부장님께 빨리 나가달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주눅이 들 법도 한데 후배는 직원으로 뽑아줄 때까지 안 나가요! 라며 고집을 피웠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 또다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 일 이후로 회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또다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소문도 들려오지만 어쨌든 다시는 그 후배와 마주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